사실은 나는 실수하다가 우연히 된 건데 그럼 다음엔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완벽주의 절대 없어요. 실수할까봐 못할까봐 그래서 더 알아보고 더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럼 제가 이게 완벽주의예요. 아,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향기를 맡다 보면 제 환자분들 되게 많이 생각나요. 오,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저는 딱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고 날고 하는데 그때 되게 오는 증상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1번 환자분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우울감에서 많이 회복돼서 네. 삶으로 돌아간 분. 근데 근데 2번으로 오신 분이 지금 너무 우울한 분. 네. 3번이 그 중간에 어디쯤인 분. 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오고 가는 과정 자체가 뭔가 삶인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번의 분.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회복한 분 있죠. 네. 그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향기가 딱 이거 맞아요. 같아요. 약간 진취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기도 한데 제 느낌으로는 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약간 거칠고 힘들고 뭔가 조금 고난을 겪고 스파이시하고 맵고 쓴 맛을 보고 그리고 약간 침체돼 있다가 네. 거기에서 삶을 회복한 분들이 대개는 제자리로 가지 않거든요. 훨씬 더 나아져요.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기거나 네. 강인한 마음이 생기거나 내면의 힘이 짱짱하게 생겨서 그런 내면에 힘이 생긴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유지치료를 하는 분들이 제가 그때 그렇게 우울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일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우울감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때 그 의미가 없었다면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을 텐데 네. 그런 계기나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내 삶을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묘하게 어울리는 장미가 되게 아름답지만 네. 그 아름다움을 이런 매콤함, 스파이시함, 고난을 겪고 나서 쟁취한 강인함이 있는 분들이 되게 떠올라요. 뭔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성찰의 끝을 보신 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또 그 생각을 한번 들고 나니까 이 향기가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네. 대개는 그것들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네.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났다가 아니고 맞아요. 그럴 때 내면의 힘이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혹시나 그 어느 시점에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거나 이 맞아요. 위기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기회로 또 이런 어떤 플로우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훨씬 오늘을 버티실 좀 의미나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쇼츠를 보고 왔는데 박인환이라고 되게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 원로 배우님이 계시는데 자기 손녀가 이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지나간다. 이제 70대의 삶에서 본 아이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고 보니 별일이 아니더라. 다 지나간다. 딱 그 느낌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맞아요. 있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또는 정말 우울증처럼 질환이 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매달리고 이렇게 강인하게 버티다 보면은 또 이것들이 또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뭔가 삶의 태도 묘하게 또 우리 바이레도 이렇게 설득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점들에서 이런 가치와 철학이 또 매끄럽게 이어지는 향기로서 이런 바이레도 향수들이 주는 의미들이 사실 꽤 큰 것 맞아요. 같은데 어울리는 이미지 또 있을까요? 최근에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안성재님. 네. 안성재님이 요번에 미슐랭 3스타인가 2스타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완벽에 집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그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거의 매출이 의미가 없었대요. 거의 항상 늘 마이너스였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에 대한 열정,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서비스든 모든 걸 최상으로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게 빛을 발한 게 어떻게 보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그런 느낌에서 요향과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향의 가장 단점은 이름 너무 어려워요. 네, 로노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바이레도의 로즈향수. 네. 그래서도 사실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네. 이 바이레도 시리즈들은 저희가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는 좀 지속이 되고 잔향이 블랑시를 제외하고는 네. 꽤 다채롭게 좀 변하는 편이거든요. 네. 살에 착향했을 때 느낌도 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또 경험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이레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값을 지불해도 뭔가 아깝지 않은 느낌? 근데 심지어 저희는 컬렉션이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한 개로 고민해서 구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했을 때 다 같이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느낌들이 잘 안 떠오르진다, 이 느낌들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약간 팁을 드리면 비슷한 향수로는 블랑시는 대표 향수죠. 아, 클린 클린에서 웜 나는, 코튼. 맞아요. 웜코튼, 피오속 이런 것들이 약간 깨끗한 그런 섬유유연제 냄새, 네. 이런 향기의 좀 더 고급 버전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튤립 이런 생화 향기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네. 그 플라워 마켓 있죠. 그 향수도 너무 사랑스러운 여리여리한 그린한 꽃냄새, 이런 생화 향기, 꽃잎 향기로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로즈 향수는 제가 너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르라브의 로즈 있어요. 오, 맞아요. 특히 그 로즈 향수는 약간 여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스파이시하고 중성적인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좋아하신다, 아마 그러면 르라브 로즈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미의 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약간 스윗한 장미의 향과 지금 로노맨처럼 네. 약간의 서늘하고 스파이시한 향 둘 중에서 어떤 향이 더 취향이세요? 저는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후자요? 뭔가 조금 더 머리도 맑게 해주는 네. 느낌이고, 조금 더 강인한 내면이 있는 향들이 묘하게, 장미가 중동에서는 남성의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움이나 어떤 뷰티풀의 느낌보다는 뭔가 스트롱 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이 또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배우를 생각하면 우리 틸다 스위트 있죠. 네. 우리나라에는 설국열차로 많이 알려진 배우인데, 뭔가 조금 중성적인 매력이 있지만 묘하게 또 여성스러운 매력이 맞아요. 되게 있고, 중성적인 매력과 여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에 되게 매력 있죠. 네. 그 느낌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혹의 끝. 근데 저도 사실 그동안은 늘 밀키하고 소프트하고 좀 머스크한 파우더리한 장미가 좋았다면 요번에 로노맨을 만나고 나서 장미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요번에 좀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좀 재밌죠. 네. 근데 또 아줌마 되면은 또 장미가 또 달달하게 좋기도 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이러면서 내 기분과 내가 지금 어떤 걸 필요하는지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도 되게 향수를 우리가 향유하는 과정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만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각 향기 브랜드마다 디스커버리 세트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하고 여러 가지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향수 가격이 또 저렴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 바이러드 향수들도 되게 50ml 기준으로 20만 원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블라인드로 구매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두렵고, 네. 이럴 때는 이런 디스커버리 세트를 구매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 세트를 구매할 때도 사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셀렉션도 많고 네. 뭐가 좋을지 또 그 중에 또 찾아보면 하나는 누군가 이 향이 너무 싫다. 맞아요. 그럼 또 사실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데 고를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저도 향수 살 때 정말 이 향은 좋다고 하고 이 향은 별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스커버리로 묶여있을 때 정말 내돈내산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생일이라면 그 하트 해놓습니다.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친구들이 선물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는 한편으로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 계세요? 결정하기 어렵다. 결정장애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을 사실은 요즘에는 어떻게 병원에 많이 오시냐면 저 ADHD 같아요 라고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미루게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미루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ADHD 분들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실제로 ADHD 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까먹어서 그래서 시작을 못 하거나 이미 했는데요. 근데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결정장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래서 다 좋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가격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엔 이 향료가 나에게는 안 맞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사실은 완벽주의가 있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DHD 같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만 오히려 이렇게 깔려있는 높은 긴장도나 완벽주의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즘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팁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완벽주의자에게는 되게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10가지 주어졌을 때 8가지 정도 했으면 사실은 8번 응선 넘었잖아요. 그럼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2가지 때문에 나는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더 완벽해야 될 것 같아서 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이런 시작을 못하는 것들이 더해지다 보면 경험치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쵸. 나는 시작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또 무력감의 이유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완벽주의 분들은 사실 자기에게 너무 좀 가혹하고 약간 자기 처벌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했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나는 실수하다가 우연이 된 건데 그럼 다음엔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이런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안, 불면증, 걱정 이걸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되게 진료에서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이런 분들한테 면담하다가 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완벽주의 절대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수할까봐 못할까봐 그래서 더 알아보고 더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럼 제가 이게 완벽주의예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즉 완벽주의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데 네. 이것조차 내가 부족해서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하는 역할들은 일단 관점을 바꾸게 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내가 10가지 중에 8가지 정도 했으면 100점은 아니어도 네. 80점이다. 그쵸. 이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상담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완벽주의자들이 모든 성격이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좋은 장점. 점이 진짜 많은데 네. 완벽주의자 하면 사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완벽주의자들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 해낸 결과물이 정말 괜찮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마감 기한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성공한 사람들 있죠. 네. 성공한 CEO들 만나보면은 완벽주의자가 되게 많아요. 저 이전에 제가 수련 받을 때 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교수님이 약간 삼성 임직원들 만나는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다 이런 성향이어서 괜히 성취적이고 완벽주의가 있고 더 잘하고 싶고 목표는 이상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다 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이루어요. 항상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네. 남한테 피해 절대 안 주고 그리고 남들을 피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알아서 하는 게 성에 차기도 하지만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좋아진 거에 의욕과 욕심이 있는 것. 네. 그런 분들의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사실 장점만 바라보면 되게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은 좋은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왔지만 개성을 없애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얘기 듣죠. 누구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사교성도 있고 참 그런데 요것만 고치면 돼. 근데 이거 왜 고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대개는 사람들이 나의 장점을 듣기보다는 나쁜 점. 맞아요.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그래 나는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맞아요. 해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갈아 넣으면서 밋밋한 사람이 되게 돼요. 맞아요. 뭔가 장점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장점도 평준화되고 이 단점을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밋밋하다는 표현이 딱 이건 것 같아요. 내 장점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단점은 좀 올렸어. 그래서 제게는 이도저도 아닌 맞아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네. 완벽주의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충분히 잘했다. 당신 자체가 충분히 괜찮다. 근데 완벽주의자에게는 이 말이 되게 안 들려요. 맞아요. 이 말이 사실 스트레스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내려놔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나 내려놨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나 자기 성향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분들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인생의 목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쵸. 하지만 그 목표는 항상 수정돼야 된다. 가 저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네. 목표를 세울 때도 되게 타이트하게 세워요. 네.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 6시 일어나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7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이 상실. 일단 내가 오늘 첫 번째 단계부터 이루지 못했다. 맞아요. 첫 관문부터 실패했다. 근데 또 우리가 내려놓고 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해도 오늘 뭔가 안 움직여져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필요한 태도가 유연성 네. 이거든요. 그럼 내가 6시에 일어난 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죠. 그쵸. 하지만 나는 오늘 남은 시간이 꽤 있거든요. 많죠. 그럼 맞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5가지를 계획했다면 3가지로 수정한다. 그리고 나는 빨리 움직인다. 이게 사실은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드리는 팁이거든요. 네. 내려놓지 마세요. 맞아요. 인정하고 나는 목표가 필요하고 잘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다만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오늘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지금 가능한 부분으로 목표를 수정했을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럭저럭 해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이 쌓이는 것들이 좌절 그리고 실패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해내고 그걸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결과물이 좀 미흡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그래도 나 해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에게는 이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향기를 고르기 어렵다 할 때는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디스커버리 세트로 제가 또 향수를 골라보시면 제가 블랑시를 구매했지만 라튤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의외의 결과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삶의 또 즐거움이 되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저희가 진짜 이 바이레도 라 컬렉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완벽주의 성향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매번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의 정신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더 재밌어요. 맞아요. 또 우리가 나눌수록 즐거움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내가 문제라고만 느꼈던 것들 오픈했을 때 사실은 동전 뒷면처럼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나의 단점 미워하지 마시고 약간의 수정한 태도만 갖춰서 우리가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향기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바이레도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거나 또 향수에 대해서 더 리뷰가 필요하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앞으로도 즐거운 향수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